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41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요. 부녀회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활동가입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둘, 뉴스를 보면서 투덜거림이 잦다. 셋, 시끄러운 사안이 터지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한다. 넷, 불만이나 시시비비를 글로 잘 정리한다. 서류 접수는 6월 15일 저녁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민원련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련 홈페이지나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어제 연극을 봤거든요.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한 15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윤지선 활동가라고 저희 민원련의 방송 모니터 활동가였던 친구가 지금 나가서 손잡고 라는 그 손배소, 네, 노동자 손배소, 네, 노동자 손배소 지원하고 단체. 여러 가지 그 아무튼 노동 관련된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의 활동가로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을 같이 보고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MBC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MBC 정영아 전 위원장과 그다음에 조능희 전 위원장, 저 이렇게 셋이 이제 관객과의 대화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간만에 MBC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끝나고 나서 뒤풀이 가서도 조금 더 좀 내밀한 이야기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서 저는 오늘 그 사실 털 게 없거든요. 주말이라고 자꾸 그러네. 아무튼 휴일에 쉬느라 어제 종편이 어떻게 이제 방송했는지 제가 딱 특별히 들어온 게 없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두 분이 그 신문 방송을 털 동안에 다른 이야기들, MBC 이야기 뭐 이런 거 공영방송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신문부터 네, 할까? 먼저 할게요. 네. 신문. 저는 지난 2일날 했던 김성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6개 매체 중에 절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끝까지 우려를 표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디였을까요? 조선일보겠죠. 아닙니다. 오!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는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냐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동의한다. 왜 걱정하는지 이해하는데 이렇게 도덕성만 가지고서 물고 늘어지면은 좋지 않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또 대승적 차원에서의 제안을. 그러니까 정상인 코스프레 하네? 정상인 코스프레라기보다는 더 나쁜 황당한 후보가 나왔을 때 이후 이거 가지고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다 똑같다. 도덕성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의외로 이제 끝까지 정론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하겠느냐라고 의구심을 표한 건 중앙일보였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가지였어요. 의혹이 있는 건 알겠는데 청문회로 대부분 해소가 됐고 남아있는 것들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적임자다. 해당 업무에. 네. 라는 것이 모두 공통된 그 입장이었어요.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는 3일하고 5일에 연달아서 관련 사설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은 전부 다 모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제목도 6월 3일 날 사설은 과도한 의혹 제기로 끝난 김상조 청문회.
이거였고요. 네. 6월 5일 날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가 잣대다 이건데요. 이 눈높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유한국당이 국민 눈높이와는 무관하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는 네네. 그런 지적이에요. 또 한겨레 같은 경우는 6월 3일 날 위장 전입 처벌 근거 주민등록법은 실효성 있나 아예 이런 특집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위장 전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가? 위장 전입 그 처벌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다룬 것들이었고요. 네. 그 기사 말미에 뭐냐면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면 야당이 위장 전입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는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과거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이거 관련해서 위장 전입이란 표현은 아예 안 쓰고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주소지 이전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을 했다는 네. 거죠. 근데 그 당시 여당이었던 그들이 야당이 되니까 이제는 위장전입 네. 후보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게 네.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죠. 뭐 그런 정도야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로남불. 네. 네. 위장 전업 뭐 이런 얘기.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뭐 김성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단독 보도 같은 것을 내고 해서 의혹 제기를 선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게 청문회 이후에 나온 입장은 결정적 하자 없는 김성조 후보 재벌 개혁할 적임자다라는 네, 사설을 내놓고 그렇죠.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도 과장된 의혹만으로 김상조 후보를 밀칠 수 없다 이런 네. 사설을 내놨고요. 그 보도들 보면은 특히 오히려 한국일보가 그런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오버하지 마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가지고 그렇죠. 좀 강경한 편이었어요. 그렇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네. 도덕적 흠이 발견된 것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었고요. 이게 뭐 사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관련 청문회 관련 네, 보도에서도 맞아요. 아주 맞아요. 그게 네. 좀 드러났는데요. 특히 그 청문회 관련 그 어떤 도덕성 공방만 그 뽑아서 보도했던 그 제목들을 보면요. 한겨레는 김상조 큰따옴표 20년 시민운동하며 칼날에선 긴장감으로 살아. 이런 네. 제목이었고요. 한국일보는 모든 의혹 반박. 이게 아예 그렇게 네, 한국일보의 한국일보가 멘트예요. 세더라고요.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시민운동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음마아파트 이사 아내 암 치료 목적 네. 다운계약서 작성 송구 이거 끈따옴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은 사죄한 내용들을 부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앙일보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 그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김상조 청문회 진통, 국민 납득엔 미흡한 해명.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충분히 납득시키지는 못해서다. 그리고 이날 공방으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 제가 본 청문회랑 좀 다른 청문회 느낌이 아니 드는데요. 국민이란 단어를 꼭 저럴 때 국민이란 단어를 쓰라 마음대로. 네, 이게 참 그리고 애매모호하죠. 도덕성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그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던 청문회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 논리가 흠결이 제기된 채로 공정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제다. 네. 왜냐, 시장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고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미흡한 해명은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앙일보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면 마지막 시한인 7일까지 김 후보자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공정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될 거다. 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그죠? 오늘이 아마 이제 채택 오늘까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일 텐데. 중앙일보의 요구대로라면 오늘까지 뭔가 김 후보자가 더 더 해명해라? 뭔가 추가 해명을 더 완벽하게 내놔야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돼요?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이날 중앙일보 3면 기사 제목은 이거예요. 다운계약서 논문 표절 사과한 김상조. 여당 큰따옴표 이렇게 깨끗하고 도덕성 갖춰. 이 기사 제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전 약간 빈정거린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여당이 감싸고 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김상조 그 후보자의 어떤 다운계약서나 논문 표절은 스스로도 사과할 정도로 명백한 뭔가 잘못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깨끗하고 도덕성 네, 갖춰라고 감싸고 돈다, 감싼 것 이런. 같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사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조선일보 입장이 좀 궁금하시죠? 조선일보 제목
야 김상조 반대 충분히 납득되지만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네. 그럼 납득 많이 그래서 하세요. 앞에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게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의혹으로 이 사람이 다른 부처도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비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야당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예고에 대해서 그럴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지금의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 공세를 위한 어떤 소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사실 조선일보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걸 빌미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민주당은 야당 시절 김 후보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사람들을 여럿 낙마시킨 전력이 있다. 그렇게 깔려 그러는 자신들만은 도덕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뒤에 우리 정치권은 상대의 도덕적 흠을 찾아내 상처를 주고 낙마시키는 것을 무슨 정치적 승리나 정리품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이제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구나. 굉장히 조선일보는 역시 네, 굉장히 이렇게 역시 한 수를 앞을 내다본다. 네, 이제 정권 교체가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세상에. 네. 동아일보는 관련 사설을 아예 안 내놨어요. 근데 기사 내에 사진 기사 제목을 곤욕스러운 김 후보자 이런 식으로 뽑고 뭔가 관련 기사 제목도 대통령이 재벌 만나는 건 부적절, 공정위장은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뽑아요. 근데 이 제목만 보면 큰 따옴표거든요. 이 제목만 보면 약간 뭔가 공정위원장 김 후보자가 대통령은 안 되지만 나는 돼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부각했고요. 대신 사설 대신 내놓은 게 김순덕 논설위원회 칼럼이었습니다. 제목이 닭 한 마리보다 황당한 대통령 비서실 이건데요. 뭐 그냥 다 이번 정권 욕하는 얘기긴 한데 닭 한 마리? 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냥 맹설설한 내용인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2005년 7월 이전 위장 전임 무죄로 인사기준을 정한다면 도리가 없다라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부도덕하다고 매도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정신적 사면과 함께 심심한 사죄를 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혼자 깨끗한 척은 말아줬으면 한다. 화가 많이 나셨네. 조선일보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통과시켜도 된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네,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닭 한 마리 뭐예요? 닭 한 마리 진짜 왜 나왔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3명 인사 발표 초반에 했던 인사에 대해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어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또 그걸 비꼰 거구나. 그거를 빗대서 좀 닭 한 마리보다 비꼰 못하다고.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하긴 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비꼬는 거죠. 닭 한 마리보다 그런 도덕성 검증이 네. 못한 거냐, 덜 중요한 거냐. 빵 한 조각은 또 뺐네. 네, 어쨌든 닭에 닭한 모두 마리로 집중하고 일부러. 있었다는 거.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엄중훈 선생님 저희 민원연의 웹진 네, 정책위원이시고요. 이 시민과 언론에 이제 시시비비를 쓰시는데 이 엄중훈 선생님 글에도 마지막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웬일로 이렇게 색다르다 뭐 이러면서 조선일보 낙마 자체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승패를 거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리고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로 가고 정책 공개 검증? 청문회, 네. 정책 청문을 이제 미국식으로 공개 청문으로 가자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 사실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옳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으로 승부해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자신들의 재벌 개혁에 대한 재벌을 개혁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할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이 신념이 싸움에서 굳이 이런 별로 트집 잡기도 어려운 도덕성 가지고 싸우느라고
이 판이 망가졌다고 저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재벌개혁이라는 거 너의 그 생각이 문제야라고 갔으면 오히려 본인들 생각에는 더 훨씬 싸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재벌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가요? 왜냐면 국민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벌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랑 거의 비슷하게 그 재벌이 없으면 우리 일자리 내 자식 뭐 그런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뭐 얘기할 때 그 부동산 사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슨 부동산 관련 세금 올린다 그러면은 자기는 집 두절도 없는데도 맞아요. 굉장히 걱정하고 자기도 살 수 있다는 네네. 가정하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가 한 수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하려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안에 있어서 그런 믿음이 있었다. 예, 정책으로 싸우는 게 오히려 이길 수 승부할 수 있었다? 있었다. 예,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다라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김상조는 재벌을 개혁하려고 한다. 이 메시지를 그냥 정확하게 주는 게 더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보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청문회가 막 그야말로 허접한 이야기로 흘러가니까 저는 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좀 크게 보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자유한국당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보면서. 근데 만약에 우리 조선일보가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청문회를 열심히 안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책 검증이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잠깐 나왔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책대에서 더 이상 묻질 않았는데 거의 뭐 논문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강의를 들어. 예, 거기서 막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대답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반박은커녕. 네. 근데 그거랑 어쨌든 그런 속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설에서만 보면은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걸로 그냥 마지막에 한번 민주당이 나면 때려보자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느낌. 확실한 거는 이걸로 민주당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는 느껴지고요. 동아랑 조선이 예.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태도죠. 네. 옛날에 많이 당했다 이거지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네. 내로남불 요거를 네. 이제 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그래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런 검증을 근거로 반대를 하면 굉장히 쪽팔린 것이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 뭐 조선일보가 그런 어떤 상식적인 판단을 근거로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들어낼 더 이상 논리가 네, 없었어. 그러니까 야, 이 정도 가지고 진짜 반대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상식, 그게 이제 상식이니까. 어쨌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너무 또 과대평가했나요? 제가 조선일보를. 네, 불쾌하네요. 미안합니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방송 네, 오랜만에. 제가 아마 미디어 탈곡기에서 방심위 얘기는 처음 할 텐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해야 되냐면은 지난 5월 26일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의 보도 하나에 대해서 의견 제시라고, 이 의견 제시가 가장 가벼운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도 아니에요. 이 방심위가 내리는 제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 제재와 행정 지도. 그래서 행정 지도는 경징계고, 이제 법정 제재는 실제로 뭐라 할까요? 어떤 공식적인 불이익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벌점 같은 게 부여되는 말 그대로 법정 제재고요. 행정 지도는 야, 너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조언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 지도가 두 가지인데 권고와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권고는 좀 센 조언이고, 의견 제시는 말 그대로 야, 이런 의견이 있어 하고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징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TV조선의 한 보도에 대해서 그 가장 가벼운 징계인 의견 제시를 내렸는데, 그 보도가 어떤 보도냐면은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기사 한 건을 가짜 뉴스라고 묘사했던 보도입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췌해서 왜곡하는 이른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도 순식간에 확산돼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또 나쁘게 보면은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이 긍정숙 여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민영삼 또 문재인 부인에게 나댄다 지적이라는 단정적 제목의 기사를 게시해 여자가 나댄다는 여성 비하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교수는 실제 방송에서 문 전 대표 부인을 지칭해 나댄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문 전 대표 부인에 대한 여러 평가를 설명했을 뿐인데 또 나쁘게 보면은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이 긍정숙 여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문 전 대표 부인에 대한 여러 평가를 설명했을 뿐인데 일부만 발췌해 왜곡된 기사와 게시물이 유포됐다며 민원연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강제 조정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정정보도에 가까운 해명보도를 해라. 이게 뭐냐면은 해명보도는 이제 뭐냐면 너의 방송사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왜 하게 되는지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사실 조정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정정보도를 해야지 완전히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거를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네네. 딱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언론중재위원들이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은 일단 언중의 실적이 날아가는 거고 그게 주 업무인 기관인데 그리고 또 이런 사안 가지고 이제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TV조선은 이 보도는 참으로 우리가 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왜냐하면 TV조선도 잘못은 인정을 했어요.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또 중재위원들 대다수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강제 조정이 뭐냐면은 TV조선에게 너네 이렇게 해명 보도해라고 명령을 내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내려졌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가기관 똑같이 언론을 관장하는 언론 보도의 어떤 정당성 여부로 관장하는 또 다른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명백히 오보라고 인정한 보도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TV조선도 잘못을 인정하고 해명 보도를 낸 보도죠. 본 방송은 지난 2월 9일 뉴스판 프로그램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민영삼 씨의 발언에 대한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지적을 예로 든 바로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기사는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에 대한 방송 비평일 뿐 가짜뉴스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해달라고 민원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만큼 명백한 오보니까 이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객관성 조항, 공정성 조항, 심지어는 이거는 우리를 가짜뉴스라고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금지 조항 다 위반한 겁니다. 다 위반한 건데 놀랍게도 방심위가 구조 공정성만 적용을 했고요. 일단은 공정성만 적용을 해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를 내려서 끝났습니다. 그냥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보임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정정하라고 명령한 보도인데 방심위는 의견 제시를 내렸다. 네. 그래서 이게 방심위의 의결이 더 웃긴 게요. 민원연의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정당한 방송 비평을 TV조선이 부당하게 가짜뉴스로 묘사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의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방송법에 의견 제시를 의결한다. 무슨 말 하시는 이게 거예요? 너무 지금?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정당한 비평을 가짜뉴스로 묘사했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의결한대요. 너무 웃기지 지금 않아요?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한 게 확실한데 가벼운 징계를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위의 잣대대로라면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비평을 명예훼손을 해도 거기에 응당한 징계는 가장 가벼운 것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웃긴 건데.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방심위를 규탄하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 심의 의결이 5월에 이루어졌죠. 방송 자체는 2월 9일 보도였고요.
지금 TV조선이 지난 3월 24일 날 재승인 심사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650점, 이제 합격 점수가 650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승인 불가 점수인 625점에 그쳤어요, TV조선이. 원칙대로 하면은 재승인이 안 됐어야 되는, 영업 정지가 떨어졌어야 되는 결과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니까 방심위의 이제 상위 기관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놀랍게도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어요. 심지어는 1년도 아니고, 보통 조건부 재승인하면 1년인데 3년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센, 우리가 진짜 전례 없는 조건을 걸었어, 이렇게 자랑도 하셨어요. 이제 강한 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 방심위로부터 1년 안으로 4건 이상의 법정 제재를 받으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근데 1년 안으로 그걸 또 시정을 안 하면은 영업정지, 이런 조건이에요. TV조선이 지금 불합격 점수를 받고도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 핵심적인 조건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방심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법정 제재 4건 이상이면은 날아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조건의 기간을 어떻게 걸었냐면, 2017년 4월부터 12월 안에 법정 제재 4건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도 의결한 게 5월 26일이죠. 5월 26일 날 지금 우리를 명예훼손을 한,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그런 심각한 보도를 방심위가 지금 의견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히 법정 제재가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 뭐예요? 방심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제기했던 의혹인데, 방심위가 계속 그랬어요. 너무 심한 사안들을 다 그냥 행정지도로 의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회의록을 보면은 이 심각한 이게 방송의 객관성 또는 명예훼손 이런 거를 심의하는 국가기관이 흥정을 해요, 흥정을. 주로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구야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고, 관계자 징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구여권 세력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이거 문제 없다, 막 이렇게 맞서요, 막 2대2 정도로. 맞서면은 막 부위원장, 방심위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나와서, 그러면은 한 중간 정도인 권고로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막 우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흥정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그러니까 막 이제 민주당 추천한 구야권 추천의 위원들은 막 퇴장하고. 그럼 퇴장하면 또 지들끼리 결정해 버렸죠. 여대 야소거든요. 방심위 구성이 3대 2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명백하게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왜 그거를 막 시장 통해서 가격 흥정하듯이. 그러니까 규정 적용하는 것도 보면 판이에요, 정말. 규정 적용하는 것도 막 그냥 거의 그냥 공정성 조항만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도 사실 명예훼손 금지가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조항인데 적용을 안 하잖아요. 저희를 가짜뉴스라고 지목했는데. 자,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4월부터 방심위의 제재가 TV조선 재승인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럼 4월 달에 과연 어떻게 했느냐. TV조선에 대해서 4월 달에 의결된 게 고작 8건밖에 안 돼요. 총 심의 의결한 게 4월 한 달 내내. 민원련이 낸 것만 해도 민원련이 낸 것만 해도 한 50건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4월 달에 의결이 난 게 한 20건인데, 이게 더 웃긴 게 민원련이 낸 것만 20건인데 그중에 13개가 기각이에요, 기각. 네. 기각이 뭐냐면은 아예 심의 안건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거죠. 네. 그 나름 민원련에서 넣을 때 심각한 것 중에 그럼요. 엄청 이건 정말 너무 심해, 이러면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각 저희가 낸 기각 사례 중에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은 3월 TV조선, 저희가 TV조선에 대해서 넣은 것만 20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열일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4월 한 달에. 4월 한 달 동안 20건이 의결이 났는데, 그 중에 기각된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저희가 아마, 미디어 탈곡기 또는 아마 뉴스바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TV조선의 보도 중에, 이거 대선 보도인데, 이런 게 있어요. 노무현 정부 초기 친노 세력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듭니다. 그러자 민주계 당원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당무회의에 뛰어들어 반대합니다. 이후 친노는 비노를 난닝구라고 부릅니다. 러닝셔츠의 일본식 영어입니다. 거꾸로 비노는 친노를 백바지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친노계인 유시민 씨가 국회에 등원하면서 흰 바지를 입은 것에서 따왔습니다. 두 비속어가 상징하는 계보가 지금도 친문과 비문으로 이어옵니다. 친노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 거친 말이 바로 싸가지입니다.
버릇이나 싹수를 뜻하는 말인데 이 친노가 버릇없이 퍼부었던 막말 때문에 이런 말이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친노 스스로도 압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말버릇을 못 버린 건지. 친문들이 하도 막말을 해서 입은 인간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극작가 사뮤엘 베케트가 말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입이 바로 머리의 학문입니다. 이걸 기각했어요. 와 진짜. 정말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군요. 말해서 이게 이 기각한 이유가 더 웃겨요. 기각을 해도 의결 내용을 써주거든요. 의결 내용이 아니라 심의 내용을. 심의 내용이 뭐냐면 더 웃긴 게 친문은 백바지, 비문은 낭린구 이걸 제가 심의를 넣었는데 방송에서 이런 비속어 쓰면 안 된다. 최소한 이거는 품위유지 조항이라고 있는데 그거라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속어 쓰면 안 되고 심지어는 이런 비속어 끝에 물론 이게 이제 베케트라는 세뮤얼 베케트라는 문인의 어떤 비유를 인용을 한 건데 친문은 입이 학문이다 이런 비유를 썼는데 이거는 근거도 없고 너무 방송에서 나오기 힘든 자극적인 비방이다. 제가 이렇게 해서 심의를 넣었는데 뭐라고 심의 의결이 나왔냐면은 친문 백바지 비문 난닝고는 이미 쓰이고 있는 비속어라서 괜찮대요. 이게 납득이 가세요? 누가 써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썼던 혹시 그분들이 쓰시던 그 심의하시던 그러니까 아니 뭐 일베건 어디건 방송심의위원회가요 이미 사회에서 사용되던 비속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써도 된다는 이런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진짜 수준이야. 네. 도대체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느낌이 일단 생각이 들죠. 아니 방송 언론이 그러면 막 신문은 난리 나겠네. 욕 써도 되겠네. 그러잖아요. 비속어 이미 사회에서 사용되던 더듬더듬. 네. 너무 웃기잖아요 의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심위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제재 단 한 건도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심위가 2기 방심위가 종료가 됐죠? 3기. 3기가 3기예요. 3기 방심위가 종료가 돼서 이제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교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평도 썼지만은 지금 정권 교체 이후에 많은 사회적 분야들에 대해서 개혁 작업이 착수가 되고 있는데 유독 언론 개혁만 좀 미온한 점이 있습니다. 좀 사회 전반적인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대선 이후에 꾸준히 신문방송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지만 정말 심각해요. 기본적인 요건, 기본적인 객관성, 기본적인 논리 이런 게 굉장히 저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려면은 이게 상당히 특히 방송은 지금 TV조선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언론 적폐예요 사실상.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정권 적폐란 말이에요. 4대강급이에요 사실은. 예. 이거 언론학법 그러니까 날치기로 통과시켜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TV조선이 얼마나 심한 뭐 형광등 몇 개예요? 1000개요? 10,000개예요? 네. 왜 이렇게 과장해서 또 미안합니다. 네. 아니 내가 또 TV조선 같은 짓을 했네.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TV조선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는 법정 제재가 4건이 아니고 40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방심위 새로 인선 구성할 때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또 저희 민원연이나 많은 언론단체의 민의를 수렴해서 제대로 이 언론개혁, 방송개혁에 좀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심위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정정해드릴 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체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6대3 해서 9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소위라고 해서 방송을 특별히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네. 있는데 거기 결정이 5명인데 3대2예요. 네. 여가 지금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 쪽 사람이 제가 소위를 말씀드렸네요. 네, 소위인데 네. 그런데 이 소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각이나 문제 행정지도. 없음 네. 이것까지만 결정할 수 있고요. 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 경고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법정 법정 제재를 제재. 받을 네. 때는
의견 지수를 할 수 네, 있는 변명을 기회를 듣게 돼 주는 있어요. 거예요. 네, 변명할 기회를 그래서 줘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의견 지수를 듣고 거기서도 합의가 안 되거나 뭐가 이렇게 되잖아요. 합의가 된 것도 올리고요. 전체 회의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된 것도 전체 회의에 올려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 회의에서 9명이 다시 한번 결정을 논의를 해요. 그 9명은 이제 네. 상임위원들입니다. 방심이. 6대 3의 전체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럼 이야기를 거기는 하는데 여대 야수가 더 심각하네요. 6대 3이면. 6대 3이면 그게 6.25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거의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구조로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법정 제재가 너무 적은 거는 방송소위에서 일단은 그냥 대충 다 합의가 거의 다 5명이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거의 뭐 기각 아니면 다 문제 없음으로 끝나요. 네, 그냥 세면 권고, 세면 흥정에서 권고 정도. 권고는 행정지도니까 그래도 행정지도 중에서는 의견 제시보다는 권고가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그 느낌이 좀 센 다르잖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권고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정 제재가 나올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쩌다가 한두 개 이제 주의 정도 나오는 정도로 그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조가 결국은 야당 추천위원들은 싸울 만큼 싸웠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 저쪽에서 너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방통심의가 봐주는 그 근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미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방송 중에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막 막말을 하는데 진행자가 그래도 좀 너무 하시네. 진정시켰다 이거예요. 진정시켰다. 뭐 자막이 나왔다. 이러면 그걸 다 봐주기로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막말을 해도 그걸 너무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막 처리하면요. 예를 들어 방송사가 자막을 쳐요. 뭐 지금 출연자의 발언은 뭐 TV조선에 의도하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자막 떠도 그것도 봐주는 이유로 의견 내용이 들어가요. 봐주는 이유가 너무 많고요. 지금 우리 이 방송의 경우에는 해명 보도를 했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 보도를 맞아요. 했으니까 명백한 오보지만은 봐줄게. 봐준다. 그게 말이 되냐. 오히려 언중이가 해명 보도 하라고 명령했으면 방심이 더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의견 제시만 준 거는 저는 이거를 진짜 재심의를 어떻게 해서든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진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오보막말 편파인 경우는 또 사실 별로 없거든요. 법정 제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도였는데 이게 이제 의견 제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 이제 일단은 정말 어이가 없고 아예 심의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아예 심의를 안 넣겠다. 4기 될 때까지는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자들이 하는 데에서는 심의를 넣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결정이 나오면 번복할 수가 없는데 이자들이 계속 솜방망이로 그냥 봐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빨리 이제 새 방통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될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사무처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처가요. 저는 사무처 직원들하고도 좀 잘 많이 있을 때 알았거든요. 굉장히 사람 자체는 항상 나쁜 사람은 없잖아. 다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일단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있겠죠. 누구든지 우리도 종편이 너무 나쁜 방송 많이 하면 화가 나요. 근데 심의도 너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종편이 그런 방송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 심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우리 민원연만 해도 막 폭탄 던지듯이 계속 심의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고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막 보도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잘 이렇게 해서 정중을 따져서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이 사무처 자체에서 기각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각이 너무 많아요. 기각이 너무 거의 많은데 70%는 다 기각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한번 되게 크게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사무처가 기각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각은요. 사무처가 무엇을 기각하겠다는 거를 방송소위에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방송소위에 내거든요. 근데 방송소위 위원들이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방송소위 위원들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딱 3명밖에 없고요. 3명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원 이렇게 해서 딱 3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박효종 위원장 그리고 김성묵 부위원장 이번이 방송소위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장낙인 상임위원이라고 야당 추천위원 이렇게 3명만 월급을 받고 제대로 근무를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감비라고 해서 참여비 있지. 명예직 같은 참여비. 거네요. 그래서 뭐
뭐 받긴 받아요. 뭐 100만 돈은 받을 거야 한 달에. 근데 그 어떤 돈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막 몇십 건의 기각을 다 읽어보고 방송을 보고 이렇게 중요한 방송을 왜 기각시켜 이렇게 따질 조건이 안 된다는 그렇게 거군요. 일하지 않아요. 네. 예, 일할 수 없어. 나한테 그걸 줘도 내가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상근직도 왜냐면 아니고. 나는 내 일이 있잖아. 이게 내 직장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어떤 명예직으로 와서 잠깐 회의를 해서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이 일의 엄중함에 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작은 돈을 받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처우가 없고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 조직이. 그러니까 그 다른 위원회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뭐가 들어오면 미안하니까 기각을 엄청나게 처리시켜가지고 실제 회의는 막 3-4개만 해도 되게 3-4가지 방송만 봐도 되게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거야 사무처가. 그래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봐주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방통심의를 없애버리자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지금. 네. 근데 저는 방통심의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은 그곳에 상임위원들 있잖아요.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요구를 하려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각을 막 40-50건씩 이거 기각하겠습니다 하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각의 그 판단 사유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심의 안건들 있잖아요. 우리 민원연 그거 명예훼손을 빼버린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심의위원들이 야 이거는 명예훼손을 왜 안 넣었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검토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안 볼 가능성이 높네요. 검토를 할 전문성도 없고 여건도 없고 네. 그렇게 할 마음의 의욕도 이유가 없는 없는 거죠. 거예요. 예. 돈을 그거 받고 내가 그냥 가끔가다 회의나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회의의 건수가 있잖아. 근데 방송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쳐요. 엄청나거든. 쫙 다 빼고 기계적으로 올려준 것만 가지고 딱 그 방송 그것도 방송이란 게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방송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잘라준 딱 그 장면 있지. 그것만 보고 사과한 거 보고 뭐 이거 사과 다 했잖아.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규탄하기 전에 사무처가 변해야 되고요. 뭔가 이 일을 집중하되 더 사람을 오히려 늘릴 필요도 있고 심의위원들도 되게 여러 가지 아무튼 고칠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고 저도 기존에 얘기할 때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 국민들은 방송이 화가 나면 무조건 심의를 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심의가 이미 들어갔으면 나도 안 내도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내가 고민했던 것에 심의 결과 그러니까 이런 게 심의가 들어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심의가 예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막 자기들만의 비밀이야. 완전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번에 고영신 씨가 여태까지 어떤 막말을 해서 어떻게 걸렸는가를 찾아보려는데 얼마나 힘들게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방통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PDF 파일을 하나 다 열어서 네, 맞아요.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나라가 이런 거 하나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고영신 막말 이렇게 치면 나와야 되잖아. 거기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안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놓고 완전히 다 그러니까 비밀주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죠. 자기네 활동. 심의에 대해서 사실 민원연만 해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 우리가 심의 낸 거 다 그냥 데이터에서 저는 공개하려고 이제 국민들이 보기 쉽게 시민들이 보기 쉽게. 저희는 이미 데이터를 그걸 가지고 있죠. 근데 왜 방통심의는 이미 다 돼 있는 자료들을 그런 식으로 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를 까잖아요. 그러면은 분석을 해보기 시작하면 얘네가 얼마나 주먹구구로 말도 안 되게 청부심의하고 아시다시피 JTBC 태블릿 PC 보도 이런 거는 당연히 기각시켜야 되는 건데 막 올려가지고 끝까지 막 전체 회의까지 막 올라가고.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친박단체가 요구해온 JTBC 태블릿 PC 보도 심의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PD연합회에 이어서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도 친박단체들을 위한 이런 청부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당한 보도는 기각 처리되거나 뭐 입이 학문이다 그런 것조차도 기각 처리해버리고 또 우리 그런 민원연 보고서를 의견 제시 그렇게 한 거를 의견 제시로 하고 이런 식의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월요일 날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마지막 심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그 봉우 씨가 맨날 계속 지적했던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던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합쳐가지고 MBC 보도요. 단순 합산 네, 보도죠. 단순 합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한 게 있었거든요. 재심의했더라고요. 그거를 재심의를 결국은 넣었어요. 막 우리는 논평 쓰고 왜냐면 그게 재심의를 우리가 넣나요? 우리가 재심의를 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야당 추천 그 심의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이거 재심의하자고 요구를 해서 그게 이제 오케이 돼서 재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권고예요, 권고도. 행정지도. 그것도 사실은 명백하게 왜냐면은 그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자막 하나 안 넣어줘도 방송, 특히 여론조사 보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안 써도 막 주의가 나오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데 이거는 결과를 완전 거의 조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결과를 다른 데다 갖다 붙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보도예요. 이상한 보도인데 그 보도를 가지고 권고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MBC 최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3자 연대를 가정해 단순 합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합한 것보다 높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지지율과 문재인, 심상정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지지율 차이는 0.2%. 해당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정말 절실하게 여기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고 그 대신에 그만큼의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그냥 회의에 나가서 잠깐 한두 시간 얘기하고 회의비 얼마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요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왜냐하면 시간 투자를 일단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근본적으로 방심의 어떤 구조와 조직이 좀 개선이 돼야겠네요. 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리고 이게 방통심의가 방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사이즈거든요. 근데 종편이 엄청난 보우시 표현에 큰 통을 싸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유료 방송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방송이 쏟아져 들어오고 통신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무처는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결정권자들이 다 상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대충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수록 사무처에 노란하는 거예요. 사무처가 주는 정보 이상의 것을 자기가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민원연은 방통심의위에 대해서 향후 정권이 교체됐을 때 그 예전에 말할 때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조항을 빼자. 왜냐하면 이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각자 어떤 정권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그 방송을 재단하고 있는데 공정성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항들 객관성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명예훼손했다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빼자라고 저희가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모욕이나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줘야 그러니까 지적해야 된다. 여성 혐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지적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방통심의가 새로 구성돼서 심의 조항도 좀 바꾸고 좀 진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좀 세팅돼서 진짜 우리 방송이 사실 우리나라 방송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질을 가지고 있었고 방송 심의도 잘 하고 있었는데 종편이 들어온 다음에 모든 게 너무 많은 게 완전히 방송 생태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손 봐야 된다라는 생각. 최소한 우리 이 채널 A의 돈짓구쇼 같은 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는 정말 중징계를 때려줘야 되는 이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진짜 새 정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심위 구조 개편이나 그리고 아직 인선도 되지 않은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 정부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니까 거기는 민간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아까 처 의원님 말씀하신 이 방심위의 근본적인 어떤 조직 개편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네, 뭐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서 총체적으로 좀 새롭게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보이지 그 말이 않게 아니라, 예. 예, 그냥 새롭게 정말 필요한 그 흐름 지금 방송이 또 변화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담아서 좀 개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교수 같은 분 보내는 것처럼 네네 맞아요. 그 급의 어떤 인사 조치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좀 그렇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 뭐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 나오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 나오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그 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가 그 결과를 이제 분석하려고 지금 토요일이죠. 월요일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앉아서 다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게 8차까지 회의록이 공개됐어요. 한 회의록당 거의 30-40장 정도 그 A4 30-40장의 회의 결과가 이제 뜨는데 제가 그게 이제 아마 11차까지 회의가 지금 있는데 아직 8차까지만 회의록이 떴어요. 근데 소설책 읽듯이 제가 쫙 누워가지고 읽으면서 지금 계속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봐서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번 대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그리고 왜 우리가 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기각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고 기각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서 물론 선거는 이겼지만 선거 방송이 대선 선거가 얼마나 그 선거 보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그리고 심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정말 화나는 건 제가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5건 있잖아요. 5건이 되면은 TV조선이 날아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논평도 썼고요. 발표를 했어요. 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기구고 방송 시기에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자동으로 이관돼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넘어가요. 그러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주의가 그러니까 법정 제재가 당연히 그 5건의 카운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했다. 나는 방통위에게 당했다. 어떻게 이런 사기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제 항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거를 로펌에다가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로펌 몇 군데 유명한 로펌에다가 근데 로펌에서 결과가 왔는데 전부 다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더 나쁘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 조항에 정확하게 조항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지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TV조선에 줬던 그 조항에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방송심의규정 몇 조를 위반한 사항이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5건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건 다 빼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이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 규정이라고 안 했으니까. 네.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 규정은 거기 안 써 있었다. 그 조건부 재승인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 그래서 애가 당한 거지. 내가 이 바보가. 그러니까 난 정말 스스로 내가 사후정이다. 네. 내가 왜 그걸 읽었을 때 나는 그게 자동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서. 왜냐면은 선거 때는 자동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들어가는 건데. 아니 이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돌직구로 그런 질문을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는 진짜 사기 아니냐 대국민 사기. 사기죠.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했더니 그렇게 돌직구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돌직구란 말을 없애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까지 심의위원이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이 재구성되잖아요. 지금 이제 여당 추천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정말 이 법 바꿔야 이 법이 아니고 이 의결을 재의결하라. TV조선에 대한 이 조건을 재의결해야 된다. 근데 재의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게 없어 사실은. TV조선에 대해서 모든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겉으로는 엄청 엄중하게 TV조선에 대해서 재승인 조건을 줬다고 말하지만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선거 때 방송 심의 넣은 건 다 날라간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선거 기간에. 네. 그러니까 4월 심의는 그냥 날라갔다고 보면 돼요. 네. 4월도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 건수가 5월, 6월, 날라간 7월 거예요. 두 달이 다 날라간 거예요. 대국민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린 당한 거예요. 그냥 당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분해서 재의결해라. TV조선 재의결해라. 저는 이거 다시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서명운동이라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TV조선 의결은 대국민 사기였다. 재승인 의결은 너무 여러 가지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진짜 할 수밖에 근데 이래도 소용없는 게 그 법적으로 어떤 회사를 불이익을 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걸 너무 못한 거죠. 근데 그걸 저는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조항을 쓴 그 글 애초에 그 초안을 쓴 그 너무 당했구나 이런 저 스스로도 너무 잠이 안 왔어요. 화가 나서.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부딪혀 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어떤 의결이 나오거나 이럴 때 사후에 규탄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결정되기 전에 최대한 여론화 시키고 바라보는 눈이 있다. 진짜 니네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니네들이 하는 의결이 그거를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했고요. 저는 TV조선 그 재승인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조항이 나왔을 때, 그 발표가 나왔을 때 그날 바로 그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저조차도. 당연하지 그것은 그죠, 이렇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속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도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애초에 그 의결이 나왔던 취지 그걸 살려라. 그래서 재의결해라. 문구 고쳐라.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잘 고민해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서명을 해주시던 뭘 해주시던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자, 제가 원래 뭐 한다고 해놓고서는 MBC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회의가 아니고 연극을 보고 MBC 위원장들하고 이제 전 위원장들이랑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정관용의 시사자키를 지난주에 나갔는데 시사자키 PD가 너무 맨날 MBC, TV조선만 비판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어떤 언론계 현황 같은 것도 좀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그 공영 언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내부에서 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KBS, MBC 안에 있는 많은 뭐 기수별 막 성명서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KBS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그 6월 2일 날 굉장히 좋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KBS 안에서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이 영화 평론가들이 한마디로 좌익 쪽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 평론가들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쓰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지시를 거부하고 기자 2명이 안 써서 그 사람들이 징계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 징계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근데 그 판결문이 정말 좋은 게 이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그런 양심에 반한 판단, 그러니까 양심에 반한 내용 그리고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그 보도 지시가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지시를 했을 때
그 편성규약에 맞춰서 편성규약에 따라서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정말 판결문이 주옥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런 내부의 어떤 양심적인 고백들이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어제도 이제 그 연극에서도 얘기를 했고, 사실 MBC, KBS 안에 그런 부당 지시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매일매일 벌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항의를 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징계를 받으니까 어려워, 네. 그리고 징계 받으면 또 소송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막 속상하고 이 가족들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이 언론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기자 PD들이 다 그냥 뭐 술이나 먹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네, 어쩔 벌어졌을 수가 거란 없는 말이에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들을 전부 지금부터 다 고백해라. 다 고백하고 나 이런 일 당했었어. 이런 일 당했었어. 다 이야기해서 그 언론 부역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까발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당한 사람들이 직접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한 그 두 분의 기자처럼 용감하게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 고백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쌓여야지 우리가 국민이 좀 더 돌을 더 많이 던지면서 그 MBC, KBS의 그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가라고 김장겸한테 말할 수 있다. 고영주, 김장겸, 그다음에 고영 뭐 이런 그 KBS의 고대영 사장 이런 사람들 다 나가라. 이 사장 나가라.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바깥에서 느닷없이 방송만 가지고, 방송 내용만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그런 폭발하는 그런 힘들이 있어줘야 된다. MBC, KBS 안에. 그런 요구를 어제 했고요. 그 MBC에도. 그런데 이제 막 웃으면서 지금 요즘 MBC에 괴담이 들리는데, 아침 점심으로 계속 김장겸 물러나라라는 소리가 계속 나온다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민식 PD가 MBC 김민식 멋있어. 드라마 PD인데요. 네. 뉴스가 살아나야 됩니다. MBC 뉴스가 살아나야 드라마도 먹고 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옛날에 내조의 여왕하고 논스톱의 그 연출자예요. 근데 이분이 요즘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요. 로비에서요. 로비에서 김장겸 물러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외치다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를 요즘은 이제 맨 처음에는 그거 페이스북으로 안 하고 회사에서만 했는데, 회사에서만 하는 것보다 이제 페이스북으로 하면 사람들이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근데 그거는 그 안에 MBC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굉장히 로비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부인이니까 안에서 하시는 거고, 저는 바깥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 게릴라전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MBC를 시끄럽게 해주자. 김장겸이 귀가 좀 따갑게, 본인은 우리 소리를 별로 중요하게 듣지 않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뭐가 되든 하자. 계속 패배감에 빠져있지 말고, 그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고요. 네. 그래서 MBC 지금 현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지쳐 있어서 몸을 만들고 정신을 치유하고 2012년 그 파업 이후에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치유하고 이런 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정말 움직여야 될 때다. MBC 노조가.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서운해 하셔요.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MBC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방송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잘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국민들이 말한다. 어떻게 그 월급을 받고 있어? 왜냐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바깥에서는. 그렇죠. 보이죠. 보이기는. 근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런 언론 위원장이었던 사람들, 위원장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저는 그 속사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MBC 없애버려. MBC 그냥 망하게 놔둬.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는 정말 움직여야 될 때고요. 그래서 안에서 움직이면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도 그렇고 국민들이 많이 같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MBC를 예전 그 훌륭한 MBC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는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손석희 사장 이런 다 MBC 출신이잖아요. MBC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있고, 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회사가 더러워서 떠났으면, 예를 들어 손석희 사장처럼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 모욕을 당하면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투쟁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한학수 PD나 그런 PD들이 스케이트장 관리하면서 엄청 모욕을 당. 이 그냥 김민식 다니고 있잖아요. 김민식 PD도 지금 한직으로 드라마 못 만들고 있어요. 한직으로. 근데 쫓겨나서. 이분들이요 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방송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은데도 여기 붙어서 일도 못하면서도 다시 MBC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힘을 주고 또 바람도 넣어주고 서로 이렇게 박수를 같이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사적 영역이기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 김장겸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6월부터는 점점 더 그러니까 MBC, KBS 제대로 싸우고 있는 내부의 사람들과 우리가 결합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저는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계속 하겠다. 일상적으로. 마치 제가 저번에 TV조선 때 맨날 1인 시위 나갔던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무엇이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MBC 집회, 촛불 집회 계속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매일은 좀 어렵더라도 매일 하면 정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봉 벌써 걱정하고 있는.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사옥 앞에서 우리가 만약 시민 단체가 MBC 노조가 아니라 시민 단체가 매일 거기 신고하고 매일 촛불 집회 하잖아요. 그 사측에서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이제 짜증나고, 그러면은요 아마 탕기국 분들이 오실 거예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맞불 집회를 하실 가능성이 99%입니다. 한 대 맞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MBC를 위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그래야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사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지금 대다수의 여론이 MBC는 그냥 망하게 두라는 거거든요. 네. 뭐 누가 봐. 네, 누가 봐 이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MBC는 정말 우리 거예요. 네, 그래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그 정말 공론장의 역할, 우리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고의 그 예전에 MBC 그걸 저희가 찾을 어떤 의무도 있고 권리도 우리 거예요. 그걸 망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JTBC가 공영 방송이 돼야 되냐고. 거기는 JTBC는 정말 어떤 한 사람의 회사잖아요. 사기업이죠, 사기업. 이거는 정말 우리 방송이거든요. MBC, KBS는. 그래서 제대로 가져와서 제대로 된 정권을 휘둘리지 않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알 내용들을 전해주는 방송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왜 나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제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때 어제 저희 연극에 오셨던 아마 오늘도 보고 계실 텐데 한 분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이게 그 MBC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자꾸 미디어 탈곡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탈 계속 거기 아무도 미탈을 모르시는 그 연극 그 관객과에 대하니까요.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미디어 탈곡기가 정말 들을만하고 요즘 제일 들을만한데 자꾸 미탈 하시면서 그 MBC 분들한테 미디어 탈곡기 같은 걸 만드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방송 비평을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요즘 들을만한 게 정말 이게 정말 재밌다, 좋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미디어 탈곡기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지쳐가지고 최근에 특히 아침마다 막 딴짓하고 모니터 막 보고서 막 검토하고 막 그랬는데 저렇게 즐겁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 이정일 PD 막 맨날 순위 올리느라고 막 급급하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진짜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분의 그런 지지가. 그래서 왜냐면 이게 피드백이 당장 저에게 오지 않는데 그렇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도 건성건성하지 말고 정말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